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도낙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는데, 이 본문에 가면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이 하도낙서의 열수가 나열된 게 왜 나열되느냐, 그걸 갖다가 표현하는 건데, 이 북쪽에 1이 있고, 남쪽에 2가 있고, 동쪽에 3이 있고, 서쪽에 4가 있고, 그 다음 중앙에 5가 있는 거죠. 중앙에 5가 작용을 해가지고 5 더하기 1이 나오면 6이 돼가지고 북방에 다 6이 되고 또 5 더하기 3이 돼가지고 동방에 남방에 참 7이 돼가지고 5 더하기 2가 돼가 7, 남방에 7이 있고 또 3월 때가 8이 돼가 동쪽에 8이 있고 또 4월 때가 동쪽에 9가 있고 가운데는 5 더하기 5가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열수를 가지고 5방에 나눠가지고 모든 이 이치를 동양에서 모든 이치를 이 5방에 배치된 이 기운값 판단한 거죠. 그러나 오늘날 명리학을 비롯해서 한의학, 풍수학 전부 다 이게 다 쓰죠, 이게. 이 자체가. 그런데 왜 북쪽이 이러냐, 이 말이 그 말 쓰는데 또 왜 북쪽이 찍어 왔냐, 그죠. 이 북방구는, 유화 철학이라 모든 동양철의 핵심이 뭐냐면, 이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도 개인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이 북방구에서는 남양을 해가지고 앉아있는 거죠. 남양을. 그게 가장 안정된, 이 자세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앉아가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 뒤가 북쪽이 된다 봐야 되겠죠. 내 앞이 남쪽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에 누구든지 그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이 줄기를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 내 뒤에 이어져가 내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일이란 나라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 뒤에 수없이 많은 기운들이, 인연들이 이어져 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하늘의 기운에서 왔다 보는 게 일석이에요. 나는 존재하지만도 내가 하나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내 뒤에 기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보니 그 다음 남쪽에 되는 거죠, 이게. 남쪽에.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그 순간에 대대한 세계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가 빛인데, 이건 물이고, 수고 빛인데. 그러니까 물줄기처럼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내가 왔는데, 내가 존재가 딱 하는 순간에 그거는 빛이 딱 다가오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단세포가 생길 때도 이 물 속에서 이 빛이 내려와 가지고 서로 작용을 해서 단세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는 것 전부 다 물이 더 지느냐 없냐. 그게 가장 핵심인데, 물이 있으면 빛을 통해 가지고 물불이 만나 가지고 단세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으로 진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 두 개가 만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3은 목인데, 동방 목인데, 이건 생명체에 시작되는 생명체. 나무를 이제 대표해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는 금인데, 여러 도구들 하기 시작한 거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땅을 기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땅을 기준에서. 근데 제가 이걸 딱 하면서 이걸 선하는데, 이걸 선한 이유가 이 동양에서는 이게 소위 이 육아 쪽에, 이건 노장 쪽이고, 이거는 공자 쪽에 하면은, 요 근래 대개 학자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원래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 있었던 거죠, 여기. 여기를 통해서 육아식 해석 방법과 노장식 해석 방법이 나눠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 하나라 때부터 시작해가 지역은 이거니까, 이거. 세상을 표현한 이 기운 두 개니까. 이건 오늘날까지 사용되잖아요. 오늘 컴퓨터도 똑같이 그게 바로. 그 라이프니츠가 이걸 발견했을 때 라이프니츠는 무엇을 근거했냐면 그 동양에 가 있는 친구가 이 지역 책을 보내줘가 그걸 통해서 라이프니츠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만든 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지역을 토대로 해서 라이프니츠가 만든 거죠.
그 후에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투링이라는 사람, 투링 머신 해가지고, 투링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컴퓨터 전신을 만든 것도 이걸 통해서 만든 거거든, 바로. 그 오늘 컴퓨터 바로 이게 된 거죠. 그렇듯이 주역을 따가면서 이 춘추 시대인데, 춘추 전국 시대인데, 이 춘추 전국 시대가 굉장히 혼란할 때인데, 이 혼란한 시대에 이 도대체 무엇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자기 철학 체계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조화로 갈 것이냐. 그랬을 때 이 주역의 이치를 끌고 와서 요가식, 공자식 해석하는 방법과 로작식 해석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 근본은, 그래서 원래 학자들은 뭐냐면 유과역, 도과역 이렇게 해석해요. 이건 하나이라는데 전국 춘추 정시에 와서 학자들이 유과 쪽에는 유과역으로 해석해 냈고, 그러면서 유과 사상이 나왔고, 로장 쪽에는 로장식 해석을 통해서 도가식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유과역, 도과역 이렇게 해석되고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로자를 배웠을 때, 로자도 제일 처음에 도가도 비상부, 명가명 비상부 해가 그 유무가 나와요, 유무가. 유무가 도에서는 딱 나오는 순간에 유무가 로자 같이 나오잖아요. 유무가. 그리고 로자에서 뭐냐면 이 유무가 새끼처럼 구워져서 흘러간다고 보거든요. 이 독행을 못하는 거예요. 로자 입장에서 유무는 독행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라는 공간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이 공간도 무가 없으면 유가 없으면 모르죠, 또. 유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그래서 로자는 이렇게 두 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 도에서 뭔가 하나 생겨나는 쪽에, 도에서 뭔가 하나 생겨나는데, 요걸 로자는 끊임없이 이걸 박이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박의 세계. 박유당, 우경선이 호가, 장어 박인데, 이 박이, 요게 박이란 거예요, 박이. 도에서 딱 나오는 순간에. 그 박의 순간 딱 지나면 요게 나눠지는 거고. 그래서 요 일이 박의 세계와 같은 거지, 일이. 그래, 1에서 2가 생, 이기는 무유죠, 무유. 그러니까 이 무유가 생기면서 두 개가 또다시 뭐냐면 세 개, 그 순간에 모든 생명, 요 3은 생명체인데, 모든 물상, 이제 진화하면서, 물과 불이만 진화하면서 뭔가 새로운 생명체가 생겼다니까 그 세계에서 만물이 진화해 봤다. 이게 이제 로자가 주장하는 거죠, 43장에서. 42장에서 참.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유가도 똑같은 거죠. 뭔지 모르지만 하나의 태극의 세계. 주역에서 말하면 그 근원이지, 근원. 그래, 이 태극의 세계를 갖다가 주령계는 태극도서 어떻게 했냐면, 이 뭔가 현상이란 게, 태극이 바로 요건데, 도로면 요건데, 태극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주령계는 무국이 태극이라는 게, 무국이. 무국이 태극이다. 이렇게 정해져. 무국이 태극이 뭐냐? 뭔지 모르지만 하나의 현상인데 그거 말로 표현할 수 못하는 어떤 세계인데 그거는 무국이라 할 수 있고 태극이라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무국이 태극이에요. 그래서 마무리 났다는 게 태극도설이에요. 거기서 태극이야. 그 다음에 양이가 나오고 거기서 양이가 나오면 음양인데 바로 음양이 나오니까 똑같이 음양이 만나게 새로운 하나 세계가 또 열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도생 3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3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가는 뭐냐, 만물이 안 나오고 오행이 갖춰진다는 거야. 뭐 만물 속에. 이 오행은 뭐냐면 삶 속에 다 갖춰진다는 게, 삶 속에 오행이. 3이 되는 순간에 그 물상 속에는 이 오행이 들어간다 보는 거죠. 그래, 모든 물상 속에는 뭐 오행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많으냐 적었냐 이 문제죠. 그러면 좀 오행이 다 들어간다 보는 거죠. 그런데 우영 선생이 해명경이한데, 해명경은 똑같은 논리 펴던데, 해명이 어떻게 했냐면은, 해명경에서는, 이 해명경은 불교에서 나온 건데, 불교의 스님이 능원경과 환경을 갖다 잡아가지고 인간이 수도하는
공부를 통해 해명이 나오는데, 이 해명경에서는 이 도가 있는데, 도에서 성과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명. 성은 이 불변한 어떤 지요. 이 무의 세계 같은 거죠. 명은 유의 세계 같은 거예요. 유의 세계. 이 두 개가 나오면서 존재하는 거 인간은. 이 해명에서. 그런데 이 두 개가, 도에서 두 개가 나왔을 때, 이 구멍이 있는데, 이 큐라고 하는데, 큐. 이 큐. 이 구멍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유가 나오는 박의 세계, 또 양이와 태역이 양풀이 된 요 세계, 이것도 해명계 고건업자 알 수 없다니까. 그래서 이 해명계에서는 사람이 수련을 해가지고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텅 빈 공인데, 이 공인 규의 세계를 깨달아가지고 도로 다시 귀일인데, 이걸 봤다. 귀일 한데요. 귀일.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면은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경지 얻을 수 있다는 게 해명경이에요. 이 스님이 쓴 책인데, 그러니까 수련을 위한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련. 근데 이런 논리들이 전반 같아요, 보면. 뭐더라. 해암 스님이라는 스님이 정리했더라고요. 그렇듯이, 아까 했지만 이 오행이라는 게 어떻게 했냐면, 무슨 존재가 딱 나오는 그 순간에 무슨 존재든지, 아무리 크든 좋든 간에 존재가 존재하게 되면 뭐냐면, 움직거릴 때 앞뒤 좌우가 있잖아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 전후가 다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 전후 좌우가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도의 그림을 통해서는 존재하는 것들이 태어난 그 순간에 이런 큰 틀에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원리를 볼 수 있는 그런 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앞으로 주역에 괴상하고 접목시켜야지. 괴상하고. 그런데 여기서 한다 볼 수 있는 게 이제 흐름인데, 양은 속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 자살하는 거죠. 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운이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밖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무나 불이나 금이나 또 수나 토나 이 모든 것들이 혼자서는 못 이루는 거예요. 나무도 음양이 같이 있고, 불도 음양이 같이 있고, 금도 음양이 같이 있고, 수도 음양이 같이 있고, 토도 음양이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작용을 안 하면은 나무는 나무로서, 불은 불로서, 금은 금으로서, 수는 수로 작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계속 나와, 이제.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나열된 이치, 여기 보면 하도, 낙소, 십수가 나열된 요 그림을 갖다가 요 설명한 것이 제1장이에요, 제1장. 그래서 2장, 3장 하면서 계속 이걸 보면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장을 갖다가 그림을 보면서 또 나갈게요. 큰 틀에. 자, 12쪽입니다, 12쪽. 저 그림 들어와요. 저 그림을 보면서 전에부터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예. 저 하도가 왜 우리가 생각하는 방이하고 지금 다르게 반대로 나올까 하는데 지금 흥행순역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북쪽이 왜 아래에 있냐는 거죠. 네, 동쪽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평상시에 반하고 이게 보면 우리가 이 남반구에서는 항상 내가 기준이 된다니까 내가 남쪽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을 보는 내디가 북쪽이 되는 거죠, 항상. 난 남쪽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해는 동쪽이 또 서쪽이잖아요. 내가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있으면은 내가 이 북쪽이고 남쪽이라면 당연히 해는 이쪽에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그림이죠. 그러면 지금 다시 말하면 지구에서 내가 북극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반구에서 가장 안정된 자리가 뭐냐면 북쪽에 앉아가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거죠. 임금만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근데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주인공이 됐을 때 바로 이렇게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세가면 있어요. 저 그림을 반대로 놓더라도 임금이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뒤에 설명이 나와요. 지금 현재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이 천지의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물은 땅에서 작용하고 불은 하늘에서 작용하거든요. 실은요. 근데 중국에서는 예. 도시 계획을 할 때 북쪽을 전시로 뒀단 말이에요. 북쪽을 시장을 두고 우리나라는 남쪽을 시장을 뒀잖아요. 그게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여간 합의서 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 하면 끝도 없고. 같은지 예. 이게 하여간 물이 고여 있는 것은 땅이고 태양이 있는 것은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일단은. 예. 그렇게. 하도자 띄우고 12쪽이 이거 그 책이지. 그 책도 괜찮습니다. 예. 하도자 띄우고 음양 띄우고 오행 띄우고 생성지 띄우고 수의 띄우고 기 띄우고 열수 띄우고 적 띄우고 역 띄우고 소위 띄우고 천일 띄우고 지이 띄우고 천삼 띄우고 지사 띄우고 천오 띄우고 지육 띄우고 천칠 띄우고 지팔 띄우고 천구 띄우고 지십여라 여기까지입니다. 하도란 것은 놈자자는 것이죠. 하도란 것은 하도는 해야 되는데 놈자자 들어간 것은 하도를 강조하는 거죠. 하도란 것은 음양과 모든 것이 음양이 같이 있죠. 음양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해요. 이 뒤에 또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아니 근데 왜 네. 양음이라고 안 그러고 음양을 하고? 예? 양음 양수가 뭔 소리인데? 네. 하여간 음양을 나갑시다. 뒤에 쉬는 시간에 설명을 하고. 이 자체는 인간이 태어났을 때도 어머니 때문에 태어나거든, 실은요. 물론 양이 있어야 되지만도 생명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은 일단 음이 태어나요. 음양 오행설이 그래서 하여간 음양, 음과 양 같이 있어. 그러고 오행, 수, 화, 목, 금, 토, 오행. 오행이 생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대. 이렇게 1이고 10이면 가운데 5인데 요렇게 되는데 요게 생수고 요게 성수라고 했죠. 요게 씨앗이라면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는 거고 이 꽃이 피우는 거고 꽃이 피우면 요 열매 맺어가 요 다시 씨앗으로 도는 거죠. 그리고 요걸 하나의 씨앗이 와 피는 게 생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기준점에서. 그래서 음양 오행이 생하고 성하는 수인데 그런데 그 열수 나열된 수는 지금 곧적자 곧 역에서 요 역은 계사전 9장입니다. 이건 계사전 상응 9장입니다. 계사전 상응 9장을 say입니다. 여기에서 이른바 계사전 상응 9장에서 이른바 천일 요 고전 나와요. 천일 하늘이 먼저 하나고 땅이 둘러 타고 그 다음 또 천이 3이 되고 양수는 좀 사이죠. 지사, 천오, 지육, 천칠, 지팔, 천구, 지십이라. 그 다음에 양 띄우고 위기 띄우고 고로 띄우고 1, 3, 5, 7, 9 띄우고 1, 3, 5, 7, 9 중간에 띄어서 하면 1차 위 띄우고 천수야오. 양수는 기자는 홀수 기자입니다. 홀수. 양은 홀수가 되므로 양수는 홀수가 되니 그러므로 1, 3, 5, 7, 9는 천수가 되고 띄우고 위우 띄우고 고 띄우고 2, 4, 6, 7, 8, 10 띄우고 위 띄우고 지수해라. 그래서 음수는
우는 짝우자입니다. 짝수가 되므로 짝수가 되므로 2, 4, 6, 8, 10은 지수가 된다. 그 다음 개 띄우고 천지지 띄우고 수 띄우고 오이 띄우고 상덕하야. 이건 개수 할게요. 16 띄우고 제복이 띄우고 육거 띄우고 일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개 천지의 수는 하늘과 땅의 수는 5위 중앙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위가 되는데 5위에서 서로 자리를 얻어 다섯 군데 서로 자리를 얻어서 그 다음에 1과 6은 이건 북에 있는데 요 북쪽에 있는데 1 아래에 1 아래에 6이 있고 1 아래에 6이 있고 1 아래 6이 있고 그 다음에 2, 7 띄우고 제남이 띄우고 7거 띄우고 이상이라 2와 7은 남쪽에 있는데 7은 2 위에 거하고 좀 이따 설명하지만도 음은 아래고 양은 위라는 겁니다. 음은 아래고 양은 위. 음은 아래. 무조건 모든 이체가 음은 아래고 양은 위야. 그러니까 땅은 아래고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음은 아래고 하늘 위다. 그 다음에 3, 8 띄우고 제동이 띄우고 8거 띄우고 3 좌고 3과 8은 동에 있는데 3과 8은 동에 있는데 8은 3 왼쪽에 거하고 그 다음에 4, 9 띄우고 제서이 띄우고 9고 띄우고 4우하고 4와 9는 서쪽에 거하는데 서쪽에 있는데 9는 4의 오른쪽에 있고 여기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자리를 잡았을 때 왼쪽보다 이 양은 이어서 오른쪽을 승수하는 거지 먼저 오른쪽이 양이 되는 거죠. 왼쪽이 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손을 쓸 때도 일반 오른손을 많이 쓰는 게 오른쪽에 양을 쓰기 때문이거든. 왼손은 음을 쓰는 거고 조용하게 중심을 잡는 거 거의 오른손 양이 움직이는 양이죠. 오른쪽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9거 띄우고 50 띄우고 제중이 띄우고 10거 띄우고 제라 5와 10은 이 중앙에 거하는데 중앙이 있는데 근데 10은 5 바깥에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 이치가 양의 기운은 항상 안에 있고 음의 기운은 밖에 있다는 겁니다. 항상 양의 기운 안에 있고 음은 밖에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몸도 결국은 이 육체는 음에 해당된다 보면 내 속에 양명한 신성이 있고 진리가 있고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양이죠. 그 5는 안에 있으니까 양이고 밖에 있는 10은입니다. 음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도 띄우고 관지 띄우고 이 도로서 이 그림으로서 관지 본데 개 띄우고 윤회 띄우고 급배이 띄우고 불과 호 띄우고 양상 띄우고 음하고 양우 띄우고 음좌하고 양내 띄우고 외하라. 자, 모두가 이 도로서 보건데 모두가 속으로 말미암아서 바깥에 미쳐. 소 1, 3, 7, 9 속으로 말미암아서 바깥을 미쳐가고 2, 4, 6, 8 이렇게 속으로 말미암아서 바깥을 미쳐가는 거예요. 생수는 전부 다 속에서 바깥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서. 그래서 불과 호, 호자 때문에 이것도 역시 뒤에서 먼저 해야 되겠다. 이것도 호. 이 호자는
이 뒤에 걸 받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불과 호, 양상, 양이 위에 있고, 음하, 음이 아래에 있고, 그럼 양우, 양이 오른쪽에 있고, 음이 좌에 있고, 양이 속에 있고, 음이 바깥에 있는 게 쉽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불과. 거기 지나지 않아. 이치가. 요게 기본적으로, 음양관계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양 위에 되고, 그 다음에 양은 항상 오른쪽이 되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양은 항상 안쪽이 되고. 이게 기본 이치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데. 가장 기본적 이치예요. 잠깐만요. 저는 그 다음에 기 띄우고 위리즉 띄우고 시어 띄우고 북 띄우고 양이 띄우고 생수하고 여기까지 이게 그 이치담을 이 하도 이치담을 딱 보니까 이때 보니까 되는지 보니 곧 말이죠. 이치담을 보면 이치담은 곧 북에서 시작해서 양이 물을 생해줘. 생수라죠. 이런 생수니까, 생수가. 북에서 시작하는데, 양으로서, 양기로서 물이 태어난 거야. 물이 생겨진 거야. 양으로서, 이 생수, 양으로서 물이 생겨나. 그러니까 우주 공간의 모든 별달에서 물이 있는 것은 그게 양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양이. 그 양의 기운 가지고 물을 통해서 만물이 변할 수 있는 원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에 물을 찾는 것도 바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차어 띄우고 남에 음이 띄우고 생하고 다음에 어쩌 때문에 다음 남에서 차어남 다음 남에서 음으로서 불을 생겨서 이 화기거든. 불을 생겨서. 그러니까 이 물이 있으면은 음의 불기운이 물 속에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생명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물이 있으면 물을 통해서 이 불기운이, 다시 말해 태양의 기운이, 불기운이, 햇빛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생명체가 생각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어 띄우고 동해, 양이 띄우고 생목하고, 그 다음 동해서 양으로서 나무를 생해. 나무란 건 생명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물과 불의 기운을 만나가지고 마치 이 단세포가 생기듯이 생명체 시작되는 목으로 나무가 자는 목 시작되고, 그 다음에 차어 띄우고 서에 띄우고 음이 띄우고 생금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 음으로서 사음이죠. 음으로서 금을 생하죠. 금. 쇠면서 도금에서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차어 띄우고 중에 띄우고 양이 띄우고 생수요. 다음에 가운데서 양으로서 토를 생해서 흑토자. 이 토는 5니까 1, 2, 3, 4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 흙 속에는 이 4개의 기운이 다 들어있는 것이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성자, 성의 기운. 생의 기운 있으면 성의 기운 넘으면 안 돼. 성의 기운 넘으면은 우어 띄우고 북에 음이 띄우고 성수하고, 또 북에서는
음으로서 물을 이루어서 이룰 성자 이제 오가 들어가서 이 오가 들어가서 기운이 들어가서 이루는 거지. 이룰 성자. 물을 이뤄서 가두는 건데 실은 말이야. 물을 가두는 건데. 그리고 차에 띄우고 남에 띄우고 양이 띄우고 성하고 다음에 남쪽에서 양으로서 양칠 양으로서 불을 이뤄서 이 불이 이제 태양 같은 것이 불인데 불을 이뤘어요. 다음 차에 띄우고 동에 띄우고 음이 띄우고 성목이라. 다음에 동에서 음으로서 음으로서 목을 이뤄서 속에 나무 속에 음이 들어가서 숲이 우거진 상이 되는 건데 그죠? 차에 띄우고 서에 그다음 서에서 양으로서 양수 구죠. 양으로서 쇠를 이뤄서 이 구수로가 쇠가 다양하게 변하는 겁니다. 실은 기계를 만드는 거죠. 구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으니까 다양한 문제들. 그 다음에 차에 띄우고 중에 그 다음에 중에서 음이 띄우고 성토라. 십수죠. 십수로서 토를 이루어. 토를 이룹니다. 음이 띄우고 성토. 고 띄우고 1, 2, 3, 4, 5는 위 띄우고 생수요. 그래서 1, 2, 3, 4, 5는 생수야. 생하는 수야. 생하는 수고. 6, 7, 8, 9 띄우고 위 띄우고 성수라. 그러니까 6, 7, 8, 9, 10은 성수라. 이제 이루는 수예요. 모든 게 이루는 수야. 성수라. 생성지 띄우고 수가. 생하고 성하는 수가. 범이 띄우고 일십이 띄우고 십수지 띄우고 적 띄우고 위 띄우고 50 띄우고 오니. 그래서 생하고 성하는 거 이 수가 1, 2, 3, 4, 5, 6, 7, 9, 10이 수가 물은 1, 10은 1에서 10까지면 되겠대. 1에서 10까지 1, 10은 1에서 10까지인데 10까지가 돼. 1에서 10이 되는데 위자 1에서 10이 되는데 그래서 10수의 사인 것이 이 1에서 10까지 10수가 사인 것이 위 55라 55가 돼요. 55수 55가 되니 차 띄우고 소이 띄우고 성 띄우고 변화이 띄우고 행 띄우고 귀신자라. 이 55수가 모든 변화를 이루고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거. 이게 변화를 이루고. 그리고 귀신은 신비로운 현상이 있대요. 세상에 신비로운 현상이 행해지는 까닭이라. 소위는 까닭. 차소위, 그 소위는 까닭. 차소위. 행해진 까닭이다. 까닭인 것이다. 이렇게 일단 1장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한 겁니다. 전체 도표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자 하고 이 설명을 통해서 한 단계 더 계속 이제 깊이 가는 거죠. 첫 단계는 바로 전체 도표의 그림 자체를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생겼다는 거. 네.